그때 그 이야기. 그날 밤 궁궐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사막을 건너온 모래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길고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셰에라자드는 전하,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가 밤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아주 오래된 별의 문이 열릴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천천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덜 차갑고 조금 더 사람다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일부 밤이 사라진 나라. 사막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던 어느 먼 옛날. 라나스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나라였지요. 낮이 오면 사람들이 일하고 밤이 오면 촛불이 켜지고 길 위에 나란히 깔린 그림자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쉼표처럼 잔잔하게 누워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해 하늘에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100일, 120일이 넘도록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라나스아르의 사람들은 처음엔 이를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밤이 사라졌다. 이제 도둑도 없겠고 아이들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농부들은 밤새 밭을 갈았고 상인들은 잠들지 않는 시장을 열어 반짝이는 금화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희미한 이상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없으니 사람들은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고 눈밑이 검게 패고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잠이 오지 않아요. 아들아, 엄마도 그렇단다. 밤이 없어진 지 100일째 되는 날, 사람들은 자기 발밑을 보고 또 다른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바람 속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굽은 시장길에서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그림자가 사라졌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던 내 그늘이. 그 소리에 사람들은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랐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늘 또렷해야 할 그림자가 모래 위에서 서서히 빛 속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라 했는데 노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도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은 감정이 무뎌지고 웃음도 분노도 기쁨도 휘발되어 마치 빈 항아리처럼 텅 빈 눈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작은 아이가 물었지만 그의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그 마음은 마치 잠에서 깬 듯 멍한 눈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나스하르 전역에서 오직 한 아이만은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파라드. 12살 남짓한 소년이었죠. 파라드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했고 심지어 밤이 없는데도 마치 스스로 생명을 가진 듯 조용히 소년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파라드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 아직 그림자가 있다네. 혹시 밤을 다시 부르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닐까?
하지만 파라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림자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달라 혼자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파라드는 어릴 적부터 자기 그림자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림자가 생긴 날을 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 울던 날, 저 멀리서 해가 기울어지며 태어나 처음 보는 긴 어둠의 꼬리가 자신의 발 아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따뜻하고 마음의 어딘가에 빈틈을 채워주는 친구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파라드를 놀리곤 했습니다. 야, 그림자 아이. 넌 왜 어둠을 달고 다녀? 어둠이 잡아먹힌다 조심해. 하지만 파라드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언제나 말없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파라드에게는 세상에서 단 한 명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라드의 할머니. 할머니는 밤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을 잊고 어둠을 무서워하게 된 시대에도 할머니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은 두려움이 아니란다, 파라드야. 밤은 사람의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란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래된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은 조용한 숨결, 하늘의 푸른 이불, 사람의 마음이 쉬어가는 작은 강. 파라드는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언제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 노래는 그에게 돌아가야 할 곳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이 사라진 지 150일이 되자 라나스아르에는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사람들이 붙이길 빛의 병. 빛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색을 잃고 흐려짐. 오래 기억했던 이야기조차 잊어버림. 깊은 상실감. 웃음과 울음의 감각이 사라짐. 꿈을 꾸지 못함. 꿈을 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쉬는 공간을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 엄마, 나 왜 아무 생각도 안 나? 하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밤이 사라지며 생긴 병이었습니다. 전하, 밤은 단지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쉼의 공간이었던 것이지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종파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위험한 존재라 믿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며 외쳤습니다. 밤은 악이다. 그림자는 사람의 영혼을 훔친다. 태양만이 진리다. 그들은 그림자를 가진 파라드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만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사악한 힘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파라드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그림자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남아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라나스하르에 오래 없던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모래바람이 일고 사막의 모래는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파라드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휩쓸리듯 검은 선이 일렁이더니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파라드는 모래에 손을 짚고 자기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떨리는 손으로 그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말없이 흔들리며 빗속으로 조금씩 녹아갔습니다. 파라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언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파라드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밤이 사라진 뒤 건강을 잃고 자꾸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파라드야, 너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구나. 할머니는 한눈에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밤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어 너도 이 세상도 버거워지는구나. 파라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내 그림자도 사라져요. 사람들도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을 찾으러 가거라. 밤만이 이 땅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노래의 한 구절을 불렀습니다. 밤을 잃어버린 자여, 밤을 되찾아라. 그날 밤 파라드는 홀로 들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이 없으니 하늘은 검게 물들지 않고 끝없는 황금빛 장막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찾으러 갈 거야.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그림자가 잠시 아주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함께 가자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새벽도 없고 저녁도 없는 나라였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빛의 색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파라드는 그 색의 변화만을 기준 삼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밤을 찾는 여정은 항상 바람에서 시작된다. 길 위에서 너를 돕는 바람을 만나거라. 그리고는 손수 오래 간직해왔던 작은 천 조각을 내주었습니다. 그 천에는 옛 별자리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밤을 되찾으면 다시 하늘에 떠오를 것이다. 파라드는 그 천을 꼭 쥔 채 사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라나스하르의 성문 앞은 그림자가 사라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파라드의 발밑에 남은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 그림자라지. 밤을 찾으러 간다더군. 저 아이가 나라를 살릴까? 그들의 목소리는 두렵고 희미했고 동시에 조금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라드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사막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막의 경계에서 파라드는 갑자기 발밑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듯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 속에서 아주 작고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파라드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림자의 마지막 흔적이 그에게 남긴 말 같았습니다. 사막 깊이 들어서자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소년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모래가 허공에 글자처럼 떠올랐습니다. 빛이 길을 막을 때 어둠이 길을 보여준다. 파라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말한 사막의 바람이라는 것을. 사막의 바람은 밤을 잃은 세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정령이었습니다. 정령 3는 소년의 발자국을 지워지지 않도록 감싸주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도 한 줄기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파라드는 사막에서 기묘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없었고 마치 불타는 듯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밤 없이 자란 나는 늘 괴로웠다. 파라드는 나무의 껍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는 아주 오래전 밤의 기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별빛이 나뭇잎 위를 쓸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던 그 시절의 기억. 밤 돌아와야 한다. 나무의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 속에 희미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파라드는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밤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그림자와 함께 웃던 시절. 그 꿈 속에서 파라드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검은 머리, 하얀 눈빛, 밤하늘 같은 옷자락. 밤을 찾는 아이여. 그녀는 밤의 여신의 환영이었습니다. 나를 깨워라. 그리고 꿈은 모래바람 속에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파라드는 딱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밤의 여신을 깨우기 전에는 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빛이 태어나는 자리, 태양신 라무르가 머무는 태양의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 밤의 여신이 잠들어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라드는 물끄러미 사막 저 멀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언젠가 할머니가 말했던 빛의 산이 흐릿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가방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람의 정령 3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밤을 잃어버린 나라의 마지막 희망인 소녀는 태양신을 향한 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했습니다. 이부 태양신을 찾아가는 여정. 사막의 바람은 소년의 발걸음을 잔잔히 밀어주었습니다. 밤이 사라진 지 오래라. 사람들은 시간을 잊었지만 사막만큼은 변함없이 자기 리듬대로 말을 해주고 있었지요. 바람은 낮에는 뜨겁게 저녁이 없는 나라에서도 어느 순간 미묘하게 차갑게 변하곤 했습니다. 그 미세한 감각을 따라 파라드는 한 걸음 한 걸음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 파라드는 사막의 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은 마치 빛이 모래 위에 스며들어 가벼운 천처럼 펄럭이며 사람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의 정령 3가 모래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빛의 목소리 조심. 파라드는 그것을 읽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사막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곳, 모래가 움직이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상한 공간. 이곳이 바로 첫 번째 시련, 소리를 흡수하는 사막이었습니다. 파라드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 그림자 앞에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희미하긴 했지만 작은 파동처럼 흔들렸습니다. 여기선 말을 하면 자기 목소리가 빗속에 녹아버리는구나. 소녀는 소리가 없는 사막을 고요히 통과했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그의 마음엔 묘하게 선명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너무 많으면 들리지 않고 너무 없으면 허전하구나. 그의 속삭임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소리 없는 사막을 빠져나오자 파라드는 작은 무덤 하나를 보았습니다. 모래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래된 돌로 정성스레 쌓아 올린 무덤. 무덤 앞에는 어떤 글자도 없었고 오직 작은 조각상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무덤. 파라드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낡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을 잃고 나는 나를 잃었다. 파라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무덤 위에 걸터 앉은 작은 조각상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밤을 되찾으면 당신의 그림자도 돌아올까요?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따뜻한 기류가 소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사흘을 더 걸었을 때 파라드는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마을은 밤이 없는데도 서늘한 그늘이 도시 가운데 점처럼 있었습니다. 그늘 안에는 작은 소녀 하나가 앉아 어두운 모래를 손가락으로 저으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 그림자를 갖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들더니 파라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간절히 갖고 싶어서 그림자 흉내를 내는 중이야. 파라드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소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림자가 있어. 그리곤 조용히 가까이 와. 파라드의 그림자를 손으로 만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살짝 피하듯 흔들렸습니다. 너 그림자 살아있어? 그런 것 같아. 소녀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꼭 밤을 되찾아줘. 그럼 나도 진짜 그림자를 가질 수 있겠지? 파라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소녀는 파라드에게 작은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는 행운의 별이야. 밤이 돌아오면 반짝일 거야. 동전에는 밤을 그리는 듯한 작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파라드는 어느 순간 깊은 늪지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늪은 물을 먹은 흙처럼 부드럽고 햇빛에 반사되어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파라드는 곧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늪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파라드 본인조차 늪에 비친 모습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파라드는 뒤로 물러섰지만 늪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발목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바람의 정령 스리가 모래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그림자 약하면 잡아먹힌다. 파라드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밑에 모았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으로 꼭 붙잡았지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를 따라와. 우리는 함께 가야 해. 그러자 그의 그림자는 희미하지만 조금 더 단단해진 듯 그의 발목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모여들자 늪은 더 이상 소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파라드는 두 번째 시련을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낮, 파라드는 이상한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에서 낮인데 하늘에서 작은 빛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가 아니라 별빛의 조각이었습니다. 밤의 부스러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빛이 파라드의 어깨에 닿자 순간적으로 밤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별 아래서 노래하고 아이들이 그림자와 함께 놀고 어른들이 촛불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파라드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밤은 그저 어두운 게 아니구나. 밤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 감정이 고요히 깃드는 시간, 어린아이가 꿈을 꾸며 내일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라드는 모래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깊은 밤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은 검고 별이 가득하며 초승달이 아주 낮게 떠 있는 밤. 그 속에서 밤의 여신 아르누아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실크 같은 옷을 두르고 소년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너는 밤의 아이구나. 밤의 아이요? 내 그림자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밤의 심장을 품고 있다. 파라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깨우러 올 것이다. 그 길은 고되고 때로는 너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녀는 소년의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다음 날 파라드는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그 위에는 하얀 빛이 내려앉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라드는 목을 축이려다 자신의 얼굴이 샘에 비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샘 속의 파라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 조금 더 깊은 그림자, 그리고 눈동자 속에 작은 별빛이 깃든 모습이었습니다. 샘은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변하고 있다. 밤의 여정을 시작한 자는 빛과 어둠을 둘 다 품게 된다. 소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샘물 속의 모습은 마치 미래의 한순간을 미리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여정이 길어질수록 파라드는 사막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지만 빛의 색이 변화하는 어느 순간 그것이 이 나라에서 말하는 밤의 자리라는 것을 파라드는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그의 그림자는 아주 미약하게 진해지곤 했습니다. 바람의 정령 스리가 모래 위에 글자를 다시 썼습니다.
거의 다 왔다. 파라드는 사막 저 멀리에서 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태양신의 신전 외벽을 보았습니다. 저곳이 태양신이 있는 곳이구나. 그는 가방을 더 꽉 메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신전 앞에 언덕에 도착하자 공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아래에서는 느껴지지 않던 태양의 강렬한 기운이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파라드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뜨거워도 나는 가야 해. 그 순간 그의 그림자가 발 아래에서 조용히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작고 약했지만 그늘 하나만으로 파라드는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라드는 태양신 라무르의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신전은 거대한 금빛 돔이 태양을 머금은 듯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해의 방울소리라 불리는 신성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빛의 떨림과 수천 년의 시간의 흔적을 한꺼번에 담고 있었습니다. 파라드는 신전 계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의 신이시여, 밤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전 문이 서서히 그리고 매우 무겁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쪽은 금빛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눈부신데 동시에 깊은 밤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파라드는 말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긴 숨을 내쉬듯 흔들렸고 바람의 정령스리는 입구에서 소년을 바라보다 조용히 작별의 글자를 모래에 남겼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림자가 너와 함께 간다. 파라드는 금빛 어둠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태양신 라무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년의 운명을 뒤흔들 더 깊고 오래된 신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